이제 설정한 내용은 이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검사와 체크를 받는 모습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했고, 이게 이제 오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필요한 상담 과정에서, 여기서 상담까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거기에 이제 미술 세션을 추가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 중에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과거 상담 진행됐던 사례에 보면은, 과거, 어, 경험이 있고, 가족 간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트라우마가 이제 강박으로 형성되는 것을, 사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트라우마, 강박. 그리고 이제 대화 내용도 뭐 충분히 잘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자기 이해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례를 진행했을 때, 수준은, 문제인식 원인 이해보다는 방법 적용 쪽에 더 가까운 사례가 되었어요. 나중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추가할 텐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했고, 이 그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면서 대화 내용, 그림이라는 하나의 자료가 과거의 이 기억을 떠올리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80%, 죄책감이 20%, 수치심이 10%, 그리고 주말마다 벅찬 양, 그러니까는 이제 과제의 양이 많았던 거였고요. 주눅 들어있는 내 모습. 그다음에 음, 아버지, 아버지가 과제를 체크해주는 모습. 그리고 본인은 공부는 잘했는데 이런 과제를 체크해주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었다. 그리고 엄마의 모습, 누나의 모습, 함께했던 기억, 놀아줄 때 아빠의 이미지, 내 맘 표현, 추가할 것은 색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관점적 해석, 극본적 해석, 분석적 해석까지 하고서 소감을 냈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적용적 해석에 이제 해당되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잘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게 좀 더 의미 있으려면 적용적 해석을 좀 더 했으면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잘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적 해석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만들어 가면 적용적 해석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6번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했던 적용적 해석과 미술 세션이 해당이 된 거죠. 미술 세션, 적용적 해석. 그리고 이 단계에서 보려고 했던 것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가 좀 초점이었고, 과거 기억들 속에서 감정. 그래서 그때 유형상 심층적인 문제였는데, 거기서의 두려운 감정,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두려움, 심층 유형에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요 위치에서 이제 강박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 앞에는 이제 트라우마, 확인하는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었고, 두려움에서 압도되는 그런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는 잘했지만, 그러나 과제 양에 눌려서 늘 자각했던 것은 여기서도 보지만, 주눅 들어 있다. 그 다음에 하기 싫었다. 또 너무 벅찼다. 양이 너무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적 해석 속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 이 그림에서 상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어, 오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게 이제 문제의 양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복잡한 마음을 갖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때에 균형을 잡는 거죠. 한쪽에만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쏠려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아, 주제는 요쪽 부분이 되는 거고, 과제, 활동, 그게 분명히, 어, 도움이 되고, 또 할 수 있고, 또 유익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가졌던 그런 괴로움이 이제 이쪽으로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나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보다도 잘할 수 있었다, 못했다.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이제 강박과 트라우마의 그런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뭐,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런 마음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엄마. 엄마는 방관자였다. 그 다음에 누나. 누나도 방관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빠. 아빠가 그 과도한 과제 체크를 했던 건데, 아빠와의 감정이 제일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아빠. 그래서 혼난 기억, 압도됨, 벌벌 떨, 말로 혼내심. 일주일에 한 번 놀아 노는 게 아닌 불안이 심했다. 즐겁진 않았다. 빨리 혼나고 노는 게 나오는데 계속 불안했다. 불안이 많이 이게 심화됐던 계기가 됐던 거예요. 아빠. 감정 상태는 불안함. 이 불안함은 과제를 마치지 못했을 때 과제 미이행에 관한 불안함이고 이게 노는 거가 있는 거죠. 노는 것으로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데 과제를 이루지 못했고 아빠에 대해서 불안했고 엄마에 대해서는 방관자 적인 입장을 가져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내가 유익한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식을 계속 하도록 하는 그런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놀아주실 때의 아빠는 그러면은 나쁜 기억은 없었는데 이 힘들다 혹은 혼난다 요 기억만이 더 이제 강화된 거죠. 아빠 자신이 뭐 악하게 하신 건 없는데 방학 숙제 만들기 도와주고 좋은 노력을 하신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불안함의 근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안함의 근원으로 연결된 대상이 되었어요. 아빠의 이미지는 아마 좋은 아빠 다 하셨는데 공감이 안 됐고 훈육할 땐 누나랑 비교를 하고 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입에 달고 사셨고 누나의 감정이 좋지 않는데 왜냐하면 누나에 대해서 항상 비교 당했기 때문에 누나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는 원망의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누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빠, 누나. 그러니까 엄마.